생체 신호를 이용한 심혈관계 이상 예측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빅데이터 공학과 권도현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연구는 말기 신질환 환자에 한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말기 신질환 환자란 신장의 기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감소한 상태이며 만성신장병의 마지막 단계인 5단계이기 때문에 신장 이식이나 혈액투석 등의 심기능 대치요법이 필요합니다. 말기 신질환 환자는 다양한 동반 질환을 가지며 그 중에서도 빈혈, 고혈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동반 질환 때문에 사망률이 높고 수술 전후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신질환 환자에 대한 동반 질환과 심혈관 질환 위험도 때문에 수술 후 심혈관계 이상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EMR이나 청구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중환자실의 생체 신호를 활용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수술실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생체 신호 데이터는 의료진의 모니터링 용도 이후 폐기되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와 다르게 본 연구는 수술실에서 수집되는 생체 신호를 활용하여 예측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2018년 3월 12월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정맥 마취를 실시하고 수술을 받은 말기 신질환 환자 1648명에 대한 EMR과 마취 기록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다음은 방법론입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말기 신질환 환자에 대해 수술 후 주요 심장사건, 즉 메이스를 예측하는 이진분류 문제입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과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고 평가하여 예측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들은 다양한 특징을 통해 학습하고 예측합니다. 아래의 표는 EMR과 마취 기록지의 피처들입니다. 여기서 마취 기록지의 바이털 사인은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사용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털 사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왼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바이털 사인을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추출한 특징은 크게 통계적 특징, 파고율 특징, 변화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다음은 사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사용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프레임워크로 나타내자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절트입니다. 데이터셋을 보시게 되면 정상 데이터가 1547개, 메이스 데이터가 101개로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학습 시 정상에 대하여 가적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세 가지 샘플링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러한 샘플링 방법을 통해 균형 있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샘플링은 꼭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앞서 프레임워크에서 본 데이터 조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험은 모두 Bipolar Cross Validation으로 검증했고 성능 지표는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입니다. 샘플링별로 모델에 따른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메이스에 대한 F1 스코어를 봐주시면 됩니다. F1 스코어가 높을수록 모델이 잘 분류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F1 스코어는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으로 이루어집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샘플링을 함께 적용한 콤비네이션 4번이 0.57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XGBoost는 리샘플링을 적용한 조합 4번이 0.8387로 가장 높았고 라이트 GBN 같은 경우에는 리샘플링을 적용한 조합 3번이 0.4858로 높았습니다. ANN 같은 경우도 리샘플링을 적용한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랜덤 언더샘플링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클래스 SVM은 이전 모델과 다르게 샘플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클래스 SVM은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샘플링을 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딥러닝 모델 결과입니다. 딥러닝 모델의 경우 마취 기록지 바이털 사인에서 따로 특징 추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 학습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살려 학습하다 보니 샘플링을 진행하지 않아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 중요도입니다.
도파민 사용량, 에피네프린 사용량, 서지컬 타입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도파민 사용량이 높아질수록 수술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즉, 메이스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리샘플링을 진행하고 콤비네이션 4에 엑스지 부스트를 적용했을 때 F1 스코어가 가장 높았으며, 이 모델을 실제로 수술실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잠재적인 메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더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변수 중요도에서 나타난 변수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치료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